반갑습니다. 윌팍입니다.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또 나스닥으로 시작을 하는데, 나스닥 어저께 제가 뭐 1시 20 몇 분에 일어나갖고 매수한 시점을 알려드렸잖아요. 나스닥 오늘 새벽이겠지? 그래, 1시 12분쯤에 일어나서 왜 이렇게 빠지지? 막 얘기하다가 뭐 줍줍해야겠지. 그때가 49분쯤 요쯤이 줍줍해야 되겠다 얘기를 했었고, 제가 매수는 계속 지켜보다가 다른 방에서 보고 얘기를 했었다고 했는데, 어저께 영상에도 찾아보면 있어요. 제가 1시 23분에 나스닥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고 밥 먹고 혈당 스파이크로 쓰러졌다가 있났더니 나스닥 보고 2차 혈압 보겠다. 24분이에요. 그때가 요즘 되죠. 많이 이만큼 하락을 했으니까 이만큼 하락을 했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혈당 스파이크 오면 쓰러지겠다 얘기를 했고, 밑꼬리 달고 돌릴 때 안 됐나? 이때가 이제 26분입니다. 이때 그러고 제가 이때 매매를 못하고 계속 뭐 다른 걸 체크를 했어요. 37분 이때 이제 발표가 있었나 요거 체크하고 이때 줍줍을 합니다. 줍줍을 하고 이때 줍줍해야겠다 했던 거는 요거 테슬라도 어저께 얘기했죠. 테슬라도 지금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미약하긴 한데 일단은 반등이 나왔어요. 아마 장이 시작하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반등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두 배 테슬라.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테슬라는 좀 더 눌릴 자리가 있는데 이 두 배 테슬라가 좀 더 바닥에 가까운 것 같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테슬라도 볼까? 테슬라도 반등. 내가 테슬라도 그었었나 선을? 테슬라도 이제 반등이 나오려고 하네요. 근데 이제 두 배 테슬라 같은 경우 ETF죠. 요 ETF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이때 한번 먹고 여기서 70% 팔고 그리고 빠지면서 나머지 20% 팔고 10%를 갖고 있었어요. 어제 영상에서도 얘기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눌리니까 바닥에서 샀는데 그 10% 때문에 지금 평균 이, 이 선이 이게 현재가인데 지금 겹쳐 있어요. 제 매수 평균이랑. 그래서 아마 이렇게 아닌가? 매수 평균이 안 나오는 건가? 매수 평균이 안 나오네? 왜 안 나오지? 뭐 어쨌든 제 평균도 이 부근입니다. 지금 양 마이너스예요. 요 정도쯤 될 거예요, 제 평균이. 이게 안 좋은 게 평균 가격이 안 나와. 이 토스 증권은. 뭐 어쨌든 음, 반등을 보이려고는 하고 있다. 시도는 하고 있다. 근데 뭐 썩 그렇게 막 좋은 모습은 아닌데, 막 스펙타클하게 막 갑자기 이만큼 막 반등 나오고 이런 모습은 아닌데, 일단 현재는 장 시작 전이니까 현재는 이렇습니다. 이렇고 어 다시 나스닥으로 와서 어, 내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나스닥. 그래서 이제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매수를 했고 그 어저께 영상에선 이제 요 라인을 기점으로 이게 차트가 이게 제가 차트를 바꾸면은 선이 지워져요. 이렇게 저장이 안 돼갖고. 그래서 어제랑 완벽히 똑같진 않은데 제가 기억했던 어제는 요 라인이 좀 더
이 지금 이 교차점 요 지점이 좀 더 이쪽에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반을 가르면 대칭이 나올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했고,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돼서 지금 요 상태. 어저께 이제 요 상태인 것까지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요 상태에서 이제 여기를 돌파를 못 해주고, 돌파를 해주면 이제 이렇게 언덕을 가서 요 라인을 타고 가거나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근데 돌파를 못하면 이제 여기에 대칭해서 이렇게 반 갈라놓고 대칭해서 지금 모습, 이렇게 나왔던 모습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까지 갔을 때 요 형태가 일로 나올 수 있다, 하방으로 나올 수 있다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여기 타고 올라가서 상방으로 가거나. 근데 이렇게 조심스럽게 올라와서 뭐 지지부진하게 상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완벽하게 가고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조금 지지부진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돌려놓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약하다고 해야 되나? 네,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완벽히 돌려놓지도 못하고 있고, 하방 추세를 타고 있다고 하기도 그렇고. 뭐 지표가 있나? 원유, 신규 주택, 현재 지표 탑, 제조업 지수 20, 20. 뭐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오늘은 상한가를 5종목 먹었습니다. 이 어저께 영상 얘기했던 거 여기 나오죠? 지금 여기를 대칭으로 이렇게 했는데 똑같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 요 모습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를 돌파를 해주지 못하면, 이렇게 돌파를 해서 가지 못하면 지금 이 박스권 안에서 요 형태로 똑같이 하방이 나온다. 이거를 그림만 그려갖고 올렸는데 이제 이걸 설명하려고 영상을 찍었던 거고, 좀 자세하게 만든 거고. 하방 시장인가 못 지키면 안 되는 자리,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이거는 이제 현대공업 현대공업 뭐 어제 영상에도 얘기했는데, 현대공업을 봤던 게 요 날이잖아요. 요 날이 아니라 이제 토요일이니까 이게 금요일이고, 시초가에 사야 된다고 저장을 해놓고 제대로 매매를 먹긴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저장을 해놨던 걸 봤었으면은, 현대공업 묻지도 따지 말고 시가 베팅 이걸 봤었으면은 비중을 많이 실어서 제대로 먹었을 텐데, 그렇게 못해서 아쉽다, 뭐 그런 내용이었고. 제가 잤다가 이때 일어났어요. 44분에 일어나서, 이거 뭐야, 카페 24 공시 하나 띄우고, 아침에 이제 보시 제가 지난 관종을 했던 거를 일깨워 주려고 이렇게 합니다. 아, 이렇게 했는데도 이걸 못 샀단 말이야. 아, 이거 그걸로 바꿔야겠다.
언제 기입했는지 뜨는 걸로 이렇게 뜨고 아예 종배를 넣었어야 되네. 이런 식으로 종가 베팅도 알려줍니다. 지수가 고점이라 일부러 종배를 좀 안 했거든요. 좀 기존에 보유했던 종목이나 뭐 이런 걸로 하고, 근데 능률이 빠졌어요. 오히려 능률, 애니 능률 마이너스 6%나 빠졌어? 헐. 정배였습니다. 정배 넣었던 거 25일 아니지 24일. 어? 26일 25일 25일날 정배를 넣었고 오늘 마이너스 6%된 거죠. 마이너스 6%된 거는 뭐 된 거니까 어쩔 수 없죠. 원래 예전에 이제 추천했을 때는 요 라인대에 추천을 했었어요. 4천 초반대 4100 지금 딱 이 가격대쯤 되겠네. 왜 빠졌을까? 뭐 어쨌든 클래시스 요 눌림의 자리였는데 뭐 이거 그거 한다더니 다 빠졌네. 시작이 여기니까 뭐 그래도 만약에 정배를 클래시스를 했다면 많이 갔겠죠. 근데 20선 위에 있는 종목들은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지수가 워낙 고점이라. KLSM 교천 MOT MOT는 어제 영상에서도 올렸습니다. 올렸고 오늘 상한가를 말았죠. 못 간다. 못 간다의 중인고 MOT. 주식회사 MOT라고 하면 영문으로. 2차 전지 생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생산. 벡트 기존에 종배했었던 거 뭐 고점에서 어느 정도 팔고 안 가길래 오늘 어느 정도 물량을 덜어냈더니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말이고 위메이드는 왜 이렇게 안 가? 전진바이오팜. 전진바이오팜을 종배했네? 너무 아침에 한 거 아니야? 조금 애매한데. 뭐 일단 아침에 종배를 넣었습니다. 9시 30분에. BL팜텍. 이거 위메이드 플레이잖아. BL팜텍 일단 점상 하나, 상한가 하나 먹고 시작했죠. BL팜텍 같은 경우에는 2,700 2,740원인가? 평균 단가가 2,740원인가 그렇거든요. 아마 요때인가 요때쯤에 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상한가를 갔는데 점 상한가를 갔는데 지금 점 상한가를 갔는데 1,445원인데 뭔 2,740원이냐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66% 권리락을 맞았습니다. 무중을 1대2로 준다 그래갖고 그래서 상한가인데 마이너스인 상태예요. 비엘밤 때. 이게 나오죠. 종배 SOS 랩 9시 반에 나갔는데 튀었는데 못 팔았어요. 이건 분봉으로 보면은 오늘 왜 이렇게 종배를 근데 많이 나갔지? 이때 튀었었거든요. 한 종배는 9시 반쯤 나갔으니까 요쯤 언제쯤 나간 것 같은데 그래도 종
종배 추천한 거에 대비해서 한 7% 정도는 올랐었네. 아, 근데 못 팔았어. 비엘밤텍 무증 벽산 에모티 다 뚫었다. 못 간다고 전해라. 에모티 이때 최초 매수. 더 전에 최초 매수했나? 뭐 어쨌든 에모티 핑거 에모티도 거의 최초 매수 부근에서 얘기했던 건데 종 추천도 했었을 건데 찾아보면 나오겠지. 종배 에모티 2월 12일 수요일 10일 수요일에 추천했네. 에모티 2월 12일 여기에서 추천했었네. 여기서 추천해서 이렇게. 그런데 부럽다고 하고 있단 말이야? 응? 26일 어... 핑거? 핑거가 오늘 좀 변태 같았어요. 뭐 딱히 눌리지도 않고 그 많이 빠지지도 않고 횡보를 계속 하면서 그렇다고 막 많이 쳐 올리지도 않고 뭐 어쨌든 그랬다. 에모티 핑거 인스피언 종배 인스피언을 종배했다고? 인스피언 종배 화장품주 중국주 뭐 있지? 음, 이구산업 10시 40분 이구산업 못 간다고 전해라. 계절 갑니다. 상 찍먹 에모티 상을 찍먹했어요. 찍먹 그리고 쭉 눌렸다가 다시 상한가 갑니다. 아 눌릴 때 더 샀었어야 됐는데 다시 외쳤는데 못 팔았어. 세노텍 상한가 지금 에모티를 상한가 찍먹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지금까지는 상한가가 두 개예요. 두 개인데 여기 이제 그 요 계좌가 아닌 계좌에 매수한 게 있고 매수한 게 총 두 개죠. 비엘팜텍도 아마 이전에 추천 나갔었을 거예요. 아이빔 얼음빔 위너스 상말자 현재 5%. 근데 3만원에서 꼬꾸라졌어. 완전 제일 바닥에서 잡았거든요. 그래서 상한가를 갔으면 43%인데 못 갔어. 현대공업 신호 검색 떴을 때 알람 오게 하는 거? 이거 될 텐데. 셀트젤 셀트젤 제
이랬는데 3만 찍고 쭉 빠졌습니다. 상갈 줄 알고 들떠 있는 거 깝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니까 위너스 싹 밀리노. 라운치 큐. 이것도 못 팔았어. 이때 사놓고 튀었는데, 산 지 얼마 안 돼서 튀었는데 못 팔았어요. 지금 이거랑 위너스랑 다 못 팔았습니다. 위치를, 위치. 근데 오히려 좋아, 떡락해서. 왜냐하면 떡락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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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여기 반도 못 팔았는데 떡락해서 매수했던 자리에서 다시 매수를 한 거예요. 근데 돌렸단 말이지. 바이온, 요게 이제 다른 계좌인데, BNF라고 그 저번에 말했던 고거 종목이고, 세노텍은 그냥 매수, 당일 매수한 거 아까 나왔죠, 상한가. BL펌텍은 기보유. MOT는 못 간다. 이것도 12일부터 추천했고 계속 했었던 종목.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당일 매수. 메디콕스는 기보유. 대동기어도 기보유. 지금 현재 상 3개. 여기에 이거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상한가를 말았어요. 당일이라고 써있죠. MOT도 상한가를 말아서 총 상한가 5개. 인피니티 상 말아라. 상 4개 먹자. 네 번째 상한가 인피니티 헬스케어. 이때 조금 소량 샀다가 간볼라고 쭉 빠지길래 요 라인에서 이제 추매를 했죠. 이때 많이 샀어야 되는데 별로 안 샀단 말이지. 근데 어쨌든 상한가를 갔어. 어제 유튜브 업로드를 했지. 고로 나는 유튜바요. 나는 무엇이요? 나는 유튜바요. 그런 개그를 친 겁니다. 매수 매수 매도 매도 매수 매수 매도. 요 추매했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근데 이 고점 찍고 쭉 빠집니다. 3690 이게 뭐야? 3690이 체결된 거야? 안 된 거일 텐데. 뭐 어쨌든 에너지 3법이 뭐야? 상 5개. 위너스를 다시 응원하죠. 못 팔아갖고. 계속 응원했는데 못 갔어요. 아이씨, 팔걸. 3만에 팔걸. 대창, 이구산업 기보유고, 대창도 기보유인데 자리가 괜찮아서. 근데 이구산업이랑 대창이 그 구리 관련주인데 구리가 좋나 지금. 나스닥 풀이장이 오르고 본장이 빠지고 왜 이래. 구리는 오히려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일봉상으로도 빠지고 있고. 근데 왜 왜지? 왜 때문이지? 뭐 어쨌든 철강주들인 건가? 신규주도 자리 잡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오늘은 진짜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내일은 진짜 이거 가려져 있구나. 내일은 진짜 장 안 좋을 수 대창 정비하면서
내일은 진짜 장 안 좋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아, 그것도 얘기를 해야겠다. 그 상한가 종목, 제가 최근에 상한가를 먹었던 종목들이 뭐였냐면 바이온, 세노텍 보면은 동전주잖아요, 죄다. BL팜텍은 뭐 이거는 무중해서 마이너스 66% 돼서 이제 요 가격인 거고, 메디콕스 동전주, 빌리언스도 매매를 하려고, 이것도 떴었는데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거든요. 이것도 상찍먹인데 상한가 찍었다가 빠진 건데, 뭐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나, 또 뭐 먹었지 최근에? 뭐 하여간 그런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동전주들이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원래 거의 모든 거는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주식도 양날의 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상패 시즌이 시작되기 직전에는 동전주들이 다 빠집니다. 왜냐하면 상패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해요. 그리고 실적 좋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근데 이제 그 상패 시즌이 어느 정도 벗어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상패 가능성을 비껴낸 동전주들, 혹은, 그러니까 뭐 경우의 수가 많아요. 뭐 이렇게 딱 하나로 단정 짓긴 어려운데, 어쨌든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일반론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상패 가능성을 벗어난 것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가는 동전주들이 있고, 그리고 상패가 될 거다. 상패가 되기 전에 상패 빔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세력도 이제 털고 나와야 되니까, 세력이 있다면 털고 나와야 되니까 막 쏘는 것들이 있어요. 아, 이거 상패 된다 이러면 막 쏘는 것들. 물론 이제 자진 상패라고 해서, 오히려 이제 그런 일반적인 상패보다는, 아, 스스로 상패를 하는 게 있거든요. 예전에 먹었던 것 중에 테린 포장이었나? 테린 페이퍼였나? 뭐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게 한 주가가 1,000원이었는데 얘네가 자진 상패를 한다고 그러고 4,000원에, 뭐 가격당 4,000원에 기존 물량을 매수하겠다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 팔았어요. 안 팔았는데, 이게 아마 뭐 한 대충, 지금 그냥 정확한 가격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림잡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뉘앙스로 한 3,850 정도에 끝났다고 쳐요. 그럼 나는 장외에 가서 얘네한테, 이 회사한테 4,000원에 넘기면 돼요. 왜냐면 얘네가 4,000원에 매수 청구권을 해갖고 자기네가 물량을 걷어들인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진상패라는 거는, 이 얘네가 매수 청구하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오른단 말이에요, 그 가격에.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가격에 수렴해서, 나스닥 시작했다. 그 가격에 수렴해서 마감이 돼요. 오이, 쭉쭉 빠지네. 나스닥이 일단은 지금 쭉쭉 빠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탈을 제대로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어저께 영상에서도 얘기했는데 2500 정도? 그 정도 구간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2700, 500? 700이라 했나 500이라 그랬나? 그 정도 라인까지도 빠질 수가 있어요. 다 돌려놔. 너를 만나기 전에 내 모습으로 다 돌려놔. 다시 돌리고 있다. 아,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상패, 자진 상패 얘기하고 있었지. 어 무슨 얘기하다가 자진 상패 얘기가 나왔을까? 유튜버요. 그래, 나는 유튜버지. 고로 나는 유튜버요.
아, 무슨 얘기하다가 상패 얘기가 나왔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상패 얘기가 나왔지? 여기 판 것까지 딱 찍었는데 팔고 나서 쭉 떡락하죠? 떡락. 아, 근데 무슨 얘기하다가 상패 얘기가 나왔어? 아, 동전주. 동전주를 계속 매매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어 그런 게 있어요. 상패 실적 시즌이 나오면은 이제 상패가 가늠이 되는데, 상패 되는 종목들이 대체로 이제 실적이 안 좋고 뭐 그러니까 이제 상패가 될 거 아니에요.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는 주가가 하락한다는 얘기고, 주가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결국에 동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동전주들은 좀 대체적으로 상패될 가능성이 높은데, 상패를 벗어난 애들, 그런 애들은 이제 상패를 벗어났다 하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상패를 탈피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흑자 전환을 했다. 흑자 전환을 했다? 이러면은 상승 가능성이 높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에겐 찬란한 일들만 남았어. 흑자를 전환했으니까 그 상승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지. 아,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그 뭐라 그래야 돼, 강의를 만들 때 쓰려고 했던 말인데, 저는 조금 주식을 뭔가 어떤 기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조금 일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주식에 매매를 하는 것 중에 하나 중에 추세로 저는 매매를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상승 추세를 간다. 상승 추세에서 어떤 파동을 먹는데, 이건 뭔가 말이 다 기술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식을 조금 철학적, 일상생활에서 쓰는 표현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 우리는 어떤 일을 계속 하려던 성질을 유지하려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8시에 밥 먹고 12시에 밥 먹고 저녁 6시에 밥 먹어. 그럼 밥 시간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시간대에 먹었으면. 이 생체 리듬도 그 시간대가 되면 배가 고파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으로 돈이 잘 벌려. 그럼 그 사업을 굳이 팔지를 않잖아요. 그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지. 그 유지하려는 방식을 이제 관성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어떤 그 패턴대로 쭉 가려고 하는 그 형태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추세 상승을 타고 있다. 그럼 그 관성을 유지를 하려고 해요. 특히 이제 종목들의 예를 들어서 이평선에 이격도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평이 이렇게 됐는데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가. 이격도가 벌어지잖아요. 요 이평에 다시 도달하려고 해. 왜냐면은 이 이평이 그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요 추세로 복귀를 하려고 한다. 요것도 관성이거든요. 그런 관성을 좀 중요시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차트적인 측면을 벗어나서 그 좀 차트 외적으로 보면은 비슷한 맥락이죠. 그 어, 하락하던 종목들, 그러니까 뭐 차트적으로 보면 하락하던 종목들, 저 동전주들이 상패를 갈 것 같았다가 벗어난다니까 이제 다시 상승을 한다. 그 기대감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성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니까. 흑자 전환을 한다는 것도 주가가 이만큼 빠져 있었었는데, 우리는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적정 주가가 10,000원인데 실적이 안 좋아서 7,000원대로 빠졌었다. 근데 흑자 전환했다. 다시 이제 10,000원으로 돌아가려는 그 관성. 이것도 관성으로 봐야 돼요. 너무 범위가 넓은데. 제가 이제 막 뭐 강의를 해달라 뭐 이런 걸 할 때 잘 못하는 이유는 어 용어를 이렇게 확 확정지어서 정립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딱
이거는 뭐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가다가 쉬어가는 자리를 뭐 영차라고 한다는데, 나는 저거를 그냥 눌림목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그걸 기점으로 내가 만든 자리를 뭐 진리 자리라고 하고, 뭐 하여간 용어들을 그냥 막 어떻게 특정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특정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렇게 불리면 이게 되고 저렇게 불리면 저게 되고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이제 늘 설명하는 게, 나는 어떤 시점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거를 조금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관점이 어떤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쨌든 동전주 하다가 먼 이야기까지 갔는데, 상패를 벗어났다는 기대감, 그런 거에서 이제 동전주들이 좀 가고 있습니다. 동전주들이 최근에 동전주들이 계속 갔을 거예요. 제가 동전주들을 계속 매매를 했었고, 근데 이제 추천을 잘 못하는 이유는 동전주니까 아무래도 어쨌든 리스크가 있단 말이죠. 그 리스크를 벗어났다는 기대감으로 가는 것 같은데, 나는 그 이슈를 체크를 하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지.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이제 그런 이슈가 아닌 걸로 갔을 때는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전주를 웬만하면 추천을 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이유로 동전주가 가고 있다. 거기까지 설명을 하고, 또 또 뭐가 있나? 뭐 보면은 캐시 코트레 같은 것도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동전주로 추천을 못 하겠다고. 이것도 BNF 주라고 해서 원래 요때 요 라인에 걸쳤을 때 요 시기쯤에 떠요. 제 검색기에는 요 BNF로 써 있죠. 검색기에는 뜨는데, 이제 저는 요 계좌 말고 다른 계좌에서 샀거든요. 샀는데 지금 한 17% 정도 되는데, 근데 어 어쨌든 추천은 좀 하기 어렵다. 왜냐면 상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전주들이 만약에 튄다면 그런 기대감으로 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KC 시리즈는 그 뭐가 있어요. KC 그룹 뭐가 있는데, 이거는 다른 이슈도 있고 뭐 명확히 딱 그런 기대감이라고는 얘기는 할 수 없고,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정 주고 싶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주죠. 관추로 넣고, 종배로 안 넣고 관추로 넣고 쏠 것 같은데 동전주니 고수만 하라고. 현대공업, 아이 아까워. 대창은 종배로 넣었고, 내일은 아까 이거 설명했나? 내일은 장 진짜 안 좋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지수는 모르겠는데 뭐 철강 관세도 잘 입었고, 디플렉스는 쿨이네. MOT 상한가 얘기했죠. 아, 이 추매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요 가격 라인에 딱 걸어, 요 딱 라인에다 걸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추매가 안 됐을 거야. 조금 위에서부터 분할로 샀어야 되는데 못 샀어요. 어쨌든 없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요때 샀던 거 아직도 들고 있어요. 들고 있는데 이제 어쨌든 상한가 가니까 더 먹을 수 있었잖아요. 추매를 하면은. 그걸 못했다는 걸 얘기를 한 거고. 이구 대창 서원 KBR미탈 국일신동 구리섹터 서원은 대창 자회사 국일신동 거 있다. 포스코 엠텍, 이거는 시간 지나고 나서 늦게 발견해서 괜찮아 보여서 넣어둔 겁니다. 뭐 내일 시초가에 괜찮아 보이면 매수해도 되고, 요거는 약간 좀 생각보다는 떴는데, 일단 뭐 이게 그 세종 세종 이슈도 있고, 뭐 보니까 뭐 윤석열이 복귀할 수도 있다, 그런 뉴스도 있는데, 복귀하면은 자기가 개헌하겠다는데 개헌 관련주에도 들어가 있어요. 개헌, 세종, 요거에 이제 유라테크, 그 보면은 여기 있거든요. 덱스터랑 M83, 여기 이제 자이언트 스텝 추가, 요것도 여기에 추가되는 거고, 세종주 유라테크 프롬파스트 영보학 대주산업, 링네트는 다른 걸 텐데.
교촌 FMB도 이것도 거의 이 시점 정도? 여기 정도부터 계속 추천을 했었어요. 오래 전부터 추천을 했는데 교촌 FMB도. 그래서 종배로 나갔었는데 이제 뭐 홀딩 할 사람들은 홀딩 하는 거고 종가 베팅이니까 보통 2, 3일 내로 안 튀면은 종가 베팅은 지우거든요. 3S도 그렇고 3S도 좀 크게 갈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종목도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넣어놨고 개연 요 유라테크 프롬파스트 영보화 이상하게 프롬파스트는 손이 안 가. 유라 영보 대주산업 요 세 개 보통 하는데 저는 유라 위 1등 영보 2등인데 영보가 영보학이 최근에 계속 저한테 큰 수익을 줬었단 말이에요. 영보학을 아마 기억에는 이때쯤인가? 이때쯤 언저리에서 추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먹었어요. 꽤 크게 먹었는데 더 갈 것 같아요. 이거 아마 지난 영상에서 아마 따로 언급도 했었을 건데 이렇게 라인이 그려져 있는 거 보면은 아마 따로 언급을 했었을 겁니다. 요때쯤에 추천을 했나 보네. 요 부근에 추천을 하고 쭉 상승. 영보화학이 그렇고 얘네가 이때 상승을 했을 때 이런 걸 적어 놓을까? 상승을 했을 때 어, 배당 배당이 엄청 준다 그랬어요. 이렇게 적어 놓는 게 맞나? 정확한 가격을 적어야 되지 않나? 검색을 해볼까? 영보화학 배당 뭐야? 검색 영보화학 배당. 내가 봇을 껐구나. 에이씨. 버벅대갖고 봇을 껐습니다. 어쨌든 배당이 엄청 늘었다. 그래서 튠. 이때 2월 4일 이러고 이거를 저장.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KC 코트를 그래서 그랬고 얘기를 했고 영보화 어쩌다가 잠깐만 근데 유라테크 프롬파스트 왜 나왔지 얘기가? 종가 베팅을 했는 건 영보학을 한 건 그런 이유로 했다. 이미 근데 요 라인들을 지금 다 벗어났잖아요. 지지 라인들을. 그래서 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정배로 넣은 것 같고 그리고 영보학은 이미 바닥에서 먹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내가 이 종목에서 수익을 어느 정도 냈다. 그럼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이제 20선 밑에서 샀어야 됐으니까 종배를 했으면 여기가 맞긴 한데 근데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으니까 다 뚫어놓고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나. 뭐 손절을 하더라도 약손절을 하면은 나는 여기서 충분히 이만큼 먹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 상승을 먹었는데 여기서 이만큼 손절한다고 해도 뭐 나쁠 건 없으니까 그래서 추천을 했다. 포스코 엠텍 포스코 엠텍은 뭐 왜 추천을 했을까? 아마 이거지 않을까 싶네요. 종가에 발견을 했는데 요 라인을 지금 지켜주고 종가를 마감해서
14060 종가 얼마야? 14080 라인은 14060인데 종가에 딱 마감을 했다. 그래서 뭐 두 가지 예를 들면은 이렇게 좀 밑으로 빠졌다가 이렇게 가는 장대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고가를 찍고 마감하는 윗꼬리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 박스권에 못 미치는 뭐가 나오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셋 중에 캔들이 하나는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에모티는 아까 얘기를 했고 영보화학 포스코 임텍 그래서 넣었고 왜 벌써부터 왜 때문이죠? 뉴스가 너무 많아. 메모장이 있었어. 아, 메모장이 있었네. 아, 눌림 공략. 이걸 못 먹었어. 207 체크. 이거 한번 봐야겠다. 푸른 기술 일단 메모 체크해보기. 선진 뷰티 사이언스 자리 나올 때까지 매일 보기. 이게 언제 적은 거지? 날짜를 알아야 이게 지속되는지 아닌지를 알 텐데. 반대의 윌은 반대의 꿀이다. 반윌 반꿀. 형님이 버핏보다 고수. 버핏은 차티스트가 아니라 애널리스트잖아. 나도 조 단위로 재산 갖고 싶다. 버핏 나이 때서 깡통만 안 차고 살았으면 좋겠네. 버핏이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면 거지 됐을 듯. 근데 반대로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우번하고 있을지도 몰라. 아! 영상을 만든 기본적인 이유가 요겁니다. 제 방에서 엘라님이라는 분도 이제 몇 번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어차피 뭐 닉네임이니까 걸어내도 상관없잖아요. 엘라님이라고 계시는데, 몇 번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 엘컴테가 그걸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지수가 하락하면은, 지수가 하락하면은 가는 종목들, 그거는 일전에 제가 이제 해지주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해지 없네? 왜 안 뜨지? 가는 종목들 일단 이걸 읽어볼게요. 내동매매일 수 있는 지수 빠지면 금 오르길래 지수가 빠지면 금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일단. 아 어느 정도 맥락은 맞나? 뭐 어쨌든 그렇고 그게 시장에 돈이 100이 있어. 큰 세력 섹터에서 돈이 빠지면 어딘가에 굴리겠지. 요거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메모장을 켜야겠다. 이제 기본적으로 해지주의 개념 그리고 품절주의 개념 그리고 자산의 개념 요게 중요한데 어 자본가들의 자산이란 일반인들의 자산과는 약간 성향이 달라요. 일단 자산이라고 하면은 일반인들의 자산을 생각하면 안 돼요. 자본가들의 자산을 생각해야 돼요. 일반인들의 자산은 다소 공격적이에요. 뭐 자본가들도 공격적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돈이 적은 사람들이 대체로 어떤 레버리지를 써서 크게 부풀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돈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100배 비트코인 100배 레버리지 롱 매수 뭐 해서 쭉 해갖고 뭐 이렇게 모아서 나는 적은 돈으로 일억 부자가 되겠어 이런 게 되게 공격적인 투자잖아요. 근데 이런 건 보통 자본이 적은 사람들이 하는데
그렇다고 자본이 많은 사람도 안 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자본이 많은 사람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00억을 갖고 있어. 1,000억을 갖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뭐 대출을 받아. 1,000억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아서 한 200억 정도를 갖고 와서 이 200억으로 어떤 거를 이 돈을 창출해내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대출보다는 조금 이득이 나게. 그런 식으로도 한단 말이에요. 온전히 내 자산을 갖고 있고 그 자산을 담보로 무엇을 받아서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대출보다는 이득이 나야겠죠. 그런 거를 안정성을 추구를 하면서도 이제 이득을 추구를 하거나 혹은 1,000억을 갖고 있어도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를 할 때 내가 1,000억을 다 넣는 게 아니라 1,000억에 대해서 홀딩을 하고 일정 가격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받아서 그걸로 매매를 하면 나는에겐 1,000억이라는 자본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안정적이 된단 말이에요. 요걸 또 좀 다른 개념으로 매매를 하자면 설명을 해보자면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할 때 뭐 장기 투자나 아니면 이제 배당 계좌 따로 두라고 설명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내가 어떤 종목을 샀어. 이게 1,000원에 샀어. 1,000원에 샀는데 지금 이거 10만 원이야. 1,000원에 내가 이거를 뭐 만주를 샀어. 뭐 어쨌든 내가 지금 이 종목으로 지금 한 10억을 벌고 있어. 그럼 내가 이 종목을 예를 들어서 7만 원에 지금 단타를 들어가서 6만 원이 돼. 깎여도 쉽게 손절을 칠 수 있죠. 나는 이만큼 벌써 지금 10억이라는 자산을 뭐 100배, 1000배 가까이 지금 이 종목에서 벌고 있으니까 장기 투자로. 혹은 또 6만 원에 갔어도 내가 이거 충분히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 얘가 어떤 형태를 보이는지 아니까 지금쯤 이제 반등이 나오겠다 했고 추매를 할 수도 있고 버틸 수도 있고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조금 중요한 건데 그런 거를 이제 이 자산가들이 하는 형태가 약간 요런 형태다.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되 어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는 뭔가 좀 모순되는 것 같지만은 형통하는 그런 형태. 이제 그래서 자산의 개념은 지키는 개념이에요. 지키는 개념이고 조금 안전을 추구하는 개념. 요거를 일단 이해를 해야 되고 요 품절주의 개념은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봤을 때 매집이 잘 돼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매집이 잘 돼 있으면은 얘네가 이제 털릴 게 없으니까 쭉쭉 상승을 한다. 크게 갈 수 있다. 요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종목들을 얘기를 할 때. 그 매집이 사실 매집이 잘 돼 있다는 개념을 반영할 수 있는 게 품절주거든요. 품절주는 유통 물량이 별로 없어요. 유통 물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주주가 많이 갖고 있고 시중에 도는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세력이 매집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주가가. 요걸 알아둬야 되고 해지주의 개념은 가령 나스닥 지수가 빠진다. 나스닥 지수가 빠져. 근데 뭐 금리 이런 문제로 빠져. 금리 이슈로 빠진다. 금리 이슈로 빠지면 대체제로 안전자산인 자산의 개념, 안전자산인 금이 상승해. 금이 상승해. 그러면은 금 관련주가 해지주가 되는 거예요. 해지주. 근데 나스닥이 이제 하락을 해. 하락을 하는데 왜 하락을 하냐? 관세 문제로 하락을 해. 관세 이슈로. 미중 무역 분쟁으로 하락을 해.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분쟁으로 하락해. 그럼 해지주가 뭐가 되냐? 무역주가 되는 거예요. 무역주, 관세주, 철강, 뭐 철강에 관세를 매기면 철강이 되는 거고, 뭐 광물에 관세를 매기면 광물이 되는 거고, 자동차에 관세를 매기면 자동차주가 되는 거고,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뭐냐? 주식에는 이제 자본이 있잖아요. 자본이 있어. 자본이 만이라는 자본이 한정돼 있어. 근데 안전자산을 사람들이 선호를 하는데 삼성전자를 사놨어. 삼성전자를 사놨어. 아, 일단 대체로 자본이 많이 있어. 많이 있는데 여기 이제 뭐 개미들이 한 3천 개미들이다. 개미들인데 어떤 고위험도 막 급상승하는 종목에 샀었어. 근데 이제
지수가 떡락하니까 얘가 빠져. 그러면 손절치는 자금들 있잖아요. 손절치는 자금, 손절치는 자금이나 아니면 여기서 익절한 자금, 익절한 자금들이 어디로 몰리냐? 해지주로 갑니다. 해지주. 근데 해지주가 어떤 것들이 해지주냐? 대체적으로 품절주가 해지주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매집이 잘 돼 있고 상승이 비교적 쉬우니까 설령 매집이 안 돼 있어도 세력이 난 올릴 생각이 없는데 하고 버티고 있어도 유통 물량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나 와서 이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대주주가 한 70%를 갖고 있어. 세력이 10%를 매집하고 있단 말이야. 20%가 도는데 뭐 어중이 떠중이 개미들이 5%씩 다 갖고 있어. 그래서 한 10% 정도를 또 개미들이 갖고 있다고 쳐. 10%만 내가 매수를 해도 세력이 20%라고 치자. 70% 20%? 뭐 어중이 떠중이 개미들이 5%를 먹었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95%잖아요. 그럼 5%만 내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하면은 충분히 세력이 어쨌든 갖고 있으니까 세력도 빠지는 걸 원치는 않잖아요. 세력이랑 뭐 이렇게 쇼부를 잘 보면은 세력도 잘 갖고 있다고 치면은 아니면 내가 또 조막손 세력이 되면은 어느 정도는 상승을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에서 이제 품절주들이 가는 거고 그런 개념에서 품절주들이 해지주의 역할을 많이 하는 거고 양지사나 요런 품절주들 그리고 이제 엘컴텍은 뭐 금 관련주로 간다고 하는데 보통 금 관련보다는 품절주에 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품절주, 금 관련 뭐 이렇게 반반. 그 이제 자산의 개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안전자산 선호도. 그래서 만약에 나스닥이 하락한다. 근데 금리 문제다. 금리 자체도 이제 뭐 10년물 요런 금리에 안전자산들이 들어있다가 금리가 하락하면은 이 자산들이 금으로 옮겨가니까 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자산들 큰 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산들이 금으로 옮겨가니까 금이 이제 그 해지주가 되고 그렇게 된다. 요런 이 개념을 숙지를 해야 돼요. 네. 그렇게 요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시장의 돈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러니까 가령 쉽게 얘기해서 해지주의 개념은 반대되는 개념인데 아까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상패 시즌이 되면 실적주가 해지주가 되는 거고 상패 시즌이 끝나가는 시점이나 자기네들이 벗어났다 혹은 상패 빔을 본다 그러면 이제 상패 시즌이 끝나가는 시점은 이제 동전주가 또 해지주가 되는 거고 해지주라고 해야 되나? 이건 그냥 수익주인가? 상패 시즌에는 반대가 되니까 실적주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을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상패 시즌이야. 상장 폐지가 기본 틀이야. 그럼 상패가 안 되는 실적주는 반대되니까 이거는 해지주야. 상패 시즌에 지수가 하락한다면 그 품절주의 개념에서 또 그것도 있다. 신규주를 얘기하는 신규주도 해지주의 역할을 합니다. 이제 자금들이 신규주로 쏠리니까 신규 상장주 얘네는 매집할 그게 없잖아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누가 얼마를 매집했든 지금 매물대도 없고 어디에서 막 매물대도 크게 없고 그러니까 조금만 사서 막 올릴 수 있는 매집도 쉽게 되고 금방 매물대도 없으니까 싹싹 올릴 수 있는 신규 상장주 요것도 이제 요 역할을 하고 네.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요 세 가지를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